오늘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문제풀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더 열심히 해주시고 차근히 풀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은 뺐을 때 의미가 있는 공차가 드러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푸셔야 돼요. 따라서 얘가 2D 공차의 2배다 라는 게 나오면서 공차는 3이겠네요. 따라서 첫째 항은 원래 넷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3번 빼주시면 되는 건가요? 따라서 10-9, 1, 1번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는 5 곱하기 공차에 되겠죠? 15, 정답은 4번이네요. 3번 문제입니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이런 대칭수들의 합이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5번 16이겠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식에서 첫째 항 주어지고요. 얘는 얼마? 2D입니다. 공차가 3이 되겠네요. 따라서 A5 라는 값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4번 이렇게 더해지는 꼴이어서요. 정답은 16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 마찬가지로 셋째 항, 다섯 번째 항 7, 3, 5, 7도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 안에 숨겨진 등차 중항 이 녀석이 보이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항은 얘를 3배하면 18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입니다. 마찬가지로 4항과 6항의 중항도 누구죠? 그쵸, 5항이죠. 그래서 얘는 5항의 2배에 해당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12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3항과 6항은 더했을 때 홀수이기 때문에 중항을 쓰기에는 조금 힘이 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항하고 같이 봤을 때 혹시라도 의미가 있는지 라는 것도 잘 살피시면서, 물론 하지만 우리가 셋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25라고 해서 2분의 9항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에서 굳이 필요가 없다면 그냥 차근히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네 번째 항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는 공차가 한 번 빼지고요. 네 번째 항에서 공차가 2번 더해지는 게 25입니다. 얘는 네 번째 항에서 공차가 4번 더해지는 게 23이래요. 따라서 주어진 녀석이 2A4 플러스 D는 25 이렇게 왔습니다. 공차만 소거하시면 되니까 이 녀석을 4배 하셔서 여긴 8, 4배, 여기는 100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로 빼시면 7A4는 얼마 나와요? 얼마야? 그렇죠. 77A4는 얼마? 11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5항은 누구의? 첫째 항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의 제곱, 그 다음에 셋째 항의 제곱은 2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섯 번째 항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역시 다섯 번째 항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첫째 항이 조금 더 조건식에 많기 때문에 첫째 항으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은 지금 어쨌든 나한테 등차 수열을 이루는 몇 개의 수? 세 개의 수에 대한 조건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A1, A3, A5를 각각 얘를 X, X-D, X 플러스 D로 놓고 풀겠습니다. 이런 숨겨진 첫 뭐라는 부분? 그렇죠. 세수가 등차 수열인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셔서 오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식에서는 조금 더 이런 표현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 연산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d는 3배한 x-3d다. 그러면 2x는 그쵸? 이렇게 첫째 항이나 이런 관계식들로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4d, x는 2d. 그럼 주어진 식들을 좀 2D, D로 이렇게 바꾸시면 2D 공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D제곱에다가 10D 제곱이 20이다 보니까 D제곱은 얼마? 20이 다섯 번째 항이 아니었구나. 4. 5D 제곱이 20이다 보니까 4. 죄송해요. D는 첫째 항이 양수이고 그 다음에
그 첫째 항을 3배에서 5번째 항이 됐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차도 양수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얘는 몇 번째 항 구해야 돼요? 3 썼어. 네, 얘 구하시면 돼서 6 여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셋째 항이 0이 아닌 이유가 있겠죠. 이 녀석은 5번째 항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니 3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니 그렇죠. 3번째 항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2배 한 3번째 항의 제곱은 16배 한 3번째 항이다.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4A3은 16, A3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 항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차를 몇 번? 그쵸, 2번 더 빼주시면 되는 상황인데 -1을 2번 뺐기 때문에 4가 더해지겠네요. 따라서 첫째 항 8, 4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차와 4번째 항의 관계를 주고 있고요. 첫째 항, 셋째 항의 합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얘는 둘째 항이 10이다 라는 거 이제 판단해 내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에서 내가 좌우변을 바꾸면서 식을 더 조절하실 수 있으시면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지금 공차를 4번 뺀 게 넷째 항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넷째 항에서 공차를 2번 더 뺀 거잖아요. 2D. 따라서 문제에 적용하시면 2D는 10, D는 5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는 둘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가시려면 지금 연산이 또 잘못됐어요. 4D, 2D. 그런데 뭐를? 네, 공차 5를 몇 번? 8번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잘못된 줄 알았죠. 10 더하기 40 하셔서 정답은 55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20인 등차 수열에서 다음과 같이 수열 비엔을 정의하였다. 네, 첫째 항 등차 수열이니까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A10과 B10이 똑같다고 했으니 10을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똑같으면 얘가 0이었겠네요. 따라서 우리 하여튼 첫째 항이 20인 녀석과 11번째 항이 10인 0인 녀석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차를 여기서 얼마만큼? 그쵸, 10D가 -20이기 때문에 D는 -2 나왔을 거고요. 따라서 A에는 -2n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20 되셔야 되니까 22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B8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A8항과 A9항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거고, 그렇지 않으시면 일반항 구해놨으니까 가지고 가시고, 혹은 여기에서 요 둘로 가는 게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2를 몇 번? 네, 3번 해주시면 돼서 6이었을 거고, 얘는 2번이기 때문에 4였을 겁니다. 그래서 10 이렇게 오셔도 되고, 여기다 8 집어넣어서 계산, 여기다 9 집어넣어서 계산 하셔서 오셔도 좋겠습니다. 빠른 계산들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11번 문제입니다. 11번은 이제 이런 안목들을 좀 길러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가족관 같은 경우가 누구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두 항의 관계식일 수 있는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 2배 한 A5라는 요 표현이 너무 걸리는 겁니다. 2배를 왜 했을까? 3배도 아니고 4배도 아닌 2배를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숨겨진 무엇을, 네, 그렇죠, 등차 중항을 찾아주는 겁니다. 2배 한 A5. 그러면 A5와 A8항을 기준으로 얘가 중항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A 두 번째 항이 있어서 그러면 둘째 항, 다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은 세 항씩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중항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12AE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었다라는 걸 해소하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얘를 그 공차가 뭐인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주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서 언젠가는 그쵸? 적어도 한번 x축을 통과하는 느낌을 가지고 갈 텐데 이웃하는 항의 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 뜻은 뭐죠? 이웃하는 항들의 부호가 같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한 항은 음수에서 분명 양수로 방향이 그쵸? 부호가 바뀌고 있죠.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가게 되면 곱이 음수가 되잖아요. 그럼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떤 임의의 자연수항에서 무엇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되면서 x축을 건너가면서 가야 된다. 그렇다는 거는 나한테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어떤 둘째 항의 경계가 주어져 있고 차근차근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올라가면 괜찮고 어떻게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차가 4라고 하면 4 올라가시면 셋째 항에서 얼마였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넷째 항에서 마이너스 2 그러면 통과해보면서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차는 누구 제가 써볼게요. 1, 2, 5, 10 이게 뭐예요? 그쵸 10의 약수입니다. 그래서 5씩 올라가게 되면 셋째 항에서 5 그 다음에 넷째 항에서 빵 이렇게 될 거고 10씩 올라가면 셋째 항에서 그대로 빵이 되면서 꼭 x축을 경유해서 간다. 부호가 그냥 단순히 바뀌면 안 되고 경유해서 0 찍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더해 주시면 18 그래서 이 문제는 요 경계만 나오시면 이 경계의 약수들을 써주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겠다. 물론 내신에서는 음수로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약수나 이런 부분들은 음수든 양수든 크게 변질되진 않을 거니까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등차 중항 문제겠죠? 네, 그래서 A 더하기 B는 4의 2배 8이 될 거고요. B의 2배는 17이어서 B를 단순에 구하실 수 14여서 약분하면서 쓰는 거 봐. 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5, 3번입니다.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두 근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려져 있어요. 24. 그때 상수 K의 값은 등차 중앙에 의해서 이 K는 24, K는 12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로그가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사실상 뭐 ABC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건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로그 A 더하기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 네, 등차 수열입니다. 그게 15가 됐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3, 5입니다. 공차가 자연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1보다 큰 세 자연수라고 해서 얘네들은 다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15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을 살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건 1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식의 결과는 로그 C는 2번 이렇게 더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로그 B가 이렇게 한번 약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건 10이고 얘는 5이기 때문에 우리는 5 플러스 로그 C 이렇게 오면 되나 봐요. 이제 과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요 식의 결과가 가장 큰 거, 그쵸? 그럼 공차가 커야겠다, 그치? 공차를 키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얘도 양수인 상황, 특히 얘가 양수인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살펴주시면 공차가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1, 여기는 9 이렇게 오셔서 가지고 오실 때 가장 큰 자연수인 공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9가 되겠네요. 정답은 14.
15번은 다음과 같은 분수, 유리함수에 대해서 A, B는 서로 양수이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A분의 1, 2분의 1, B분의 1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를 2배 하면 양쪽 더한 거와 같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식 요거. 양수 범위에서 최소값 이렇게 주어지면 생각나는 게 있죠. 산술기하. 이때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녀석을 쓰셔야 됩니다. 산술기하를 2번 쓰시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나온 게 있죠. 얘가 1이에요. 그럼 얘를 전개하시면 1 더하기 25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B분의 A와 A분의 25B라는 뭘 쓸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볼게요. 나는 내가 최소를 구해야 되는 부분은 X 곱하기 1이 되면서 걔가 26 더하기 B분의 A, A분의 25B가 나온 거예요. 그럼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2루트 누구? 요 부분만 산술기하를 쓰는 거고요. 26은 그대로 상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곱하시면 25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2, 5, 10이 되면서 36. 따라서 문제에서 구한 x의 최소값은 36 오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뭐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 루트 선생님 저 여기 산술기하 써서요 양변 제곱했어요. 이런 짓 하시면 산술기하나 이차함수 이런 최대 최소에 관련된 법칙들을 2번 이상 사용하게 되면 무슨 조건? 등호 조건을 사용해야 되고 지금 어디에는 B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 B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쵸? 25가 있기 때문에 비율 관계가 달라지면서 등호 조건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내신 때문에 이야기 드리면 여기가 1이 아니고 뭐 4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4가 이렇게 오니까 나중에 4로 나누어야 최종적인 최소값이 나오는 거다라는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공차가 4인 녀석에서 이제 합 구하래요. 우리 합을 물론 여러 가지 공식이 있었지만 우리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구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쓰셔도 SN이 되고 그 녀석이 10 집어넣으니까 4번 200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SN은 2분의 D N제곱 더하기 띠리리 N 이어서 특히 최고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가 되시면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 2 박았고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서 첫째 항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S1이 그대로 2 나와서 여기는 그냥 0 집어넣으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요식 세우는 거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첫째 항 더하기 EA1 이딴 식 쓰시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17번 얘도 중항을 알려주려는 의도로 A 네 번째 항은 7이어야 되고요. A 다섯 번째 항은 9입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요. 첫째 항을 구하고 싶으시면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번째 항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6번째 항이 11인 걸 이용해서 2분의 10번째 요게 이제 첫째 항과 10번째처럼 5번째 항과 6번째가 대응수이었기 때문에 20으로 올 거고요. 약분하시면 정답은 100 이렇게 오겠네요. 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공차가 2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살펴주시면 그러면 제가 SK 플러스 10은 64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어디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몇 개의 숫자를 더하는 게 되는 거죠. 그치. 10개의 숫자를 더하는 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SK에다가 얼마만큼을 더했다고요? AK 플러스 1항부터 쭉 해서 A에 K 플러스 10까지 10개의 숫자를 더 더한 게 640이 나온 겁니다. 그럼 얘는 공차가 2라고 했기 때문에 K 항에서 31이었으니까 2를 더하면 33부터 얘는 얼마만큼? 공차가 9번 더 더해진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는 10번 그러면 그냥 10번으로 할까요?
30일에다가 20 더하면 되니까 51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K라는 녀석은 640에서 빼주시면 되겠네요. 2분의 10개 더했어요. 33 더하기 51. 그럼 얘가 84인가요? 84를 2로 나누시면 42, 420을 빼게 되니까 220 정답은 5번 오겠네요. 늘 항상 지금 공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상하게 쓰시면 안 돼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은 답을 찾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만 맞춘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풀이가 똑같은지, 특히 지금 올림포스 뒤에 풀이집들을 보면 다 제가 진짜 하지 말라는 짓으로만 다 풀어놓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교과서로 수업한 모든 학생들이 풀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낮게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지, 조금 더 알고 있는 수열적인 성질들을 펼쳐서 문제를 푸셔야 저처럼 압축적인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엔 19번입니다. 마찬가지 2, 6, 10이라는 요 2, 6, 10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가 A6을 3배하면 8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녀석에서 첫째 항부터 주어지는 상황들이 오네요. 첫째 항이 1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분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녀석은 1에다가 얼마에 5D를 더한 거고요. 그래서 공차는 얼마라는 게 3분의 1이라는 게 나와버렸습니다. 공차가 3분의 1이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2분의 n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가 문제인데 당연히 고민해야 돼. 선생님 저는요 이거 2분의 n 첫째 항 알고 있으니까 n번째 항 구해가지고 25 만들래요. 두 번째 이 식이 제일 나쁜 거겠죠. n 2a1 더하기 n-1d 해서 25 만들래요. 이게 제일 나쁜 거고요. 우리 이미 무슨 항과 공차와 첫째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SN 세우기 가지고 가겠습니다. 2배 하면 3분의 1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6분의 1제곱 1 집어넣으시면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항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따라서 저는 n제곱 플러스 5n이 6 곱하기 25 가겠습니다. n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6 곱하기 25는 0.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2, 5, 3, 5 이렇게 되나봐. 그래서 마이너스 주실 거 주시고요. n은 1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식 만드는 거 모르시면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 녀석 적용해서 어떻게 계수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연산으로 해서 답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 강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마찬가지 요거 뭐 연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없이 연립으로도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더 하시면 A의 11항은 88인가 A1은 44가 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 이 녀석은 마이너스 10D로 연산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A 21번째 항은 그러면 얼마로 정리가 되는 거죠? 38인가요?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차가 음수였네요. 공차가 음수. 음의 정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쵸? 지금 공차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공차는 지금 봤을 때 마이너스 5분의 3이어서 5개씩은 지금 그러니까 5D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하든 3을 빼거나 더한 것들은 자연수로 잘 나올 겁니다. 5항씩 걸러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앞으로 5항 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6항이었겠죠. 그 녀석은 얼마로? 47로 써 있었을 거고요. 또 첫째 항은 마찬가지로 3이 더 컸을 테니까 50이었을 겁니다. 이제 뭐 21번째 항에서 38이 나왔고 이제 계속 뭐씩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3씩 줄어들다 보면 어때요? 마지막에
얼마로 나오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녀석들이 3을 빼게 되면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이 계속 일정했는지도 한 번씩 확인하세요. 아, 여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였겠구나. 얘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45에서 2니까 2였겠구나. 얘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6에서 2니까 2였겠구나. 그럼 당연히 어떤 마지막 녀석도 2였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원소의 합에서 첫째 항과 끝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50 더하기 2 오시면 될 거고요. 그럼 얘에서 우리 공차 마이너스 3이 얼마만큼 빠진 거예요? 48은 3 곱하기 16인가요? 16번 빠진 겁니다. 얘가 16번. 그럼 우린 17개 더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52를 2로 나누시면 26이 돼서 계산하시면 442가 나와서 정답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조금씩 어려워지죠. 이제 21번은 100% 나온다 라고 보시고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표현인지도 잘 살펴주시면서 식이 아니라 함수, 그래프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등차 수열, SNO, 2차 함수 이런 생각, 1차 함수가 일반화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2차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K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이 102 이렇게 함수적인 표현으로도 한 번 더 그다음에 그때까지가 계산을 했을 때 합의 결과는 그쵸? 2차 식이라는 거가 합의 결과였던 거니까 합의 결과는 102이다 라는 거 그다음에 5번째 항과 8번째 항은 부호가 다르고 그 비율이 4분의 5 배 되어진 상황이다라는 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연속된 세 항의 부호가 이렇게 곱해서 음수니까요. 3개 다 모두 음수 등각. 그렇죠? 그다음에 3개 중에 하나만 음수 등각. 이런 식으로 홀수계의 음수가 존재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가 조건에서는 감소하는 구간이 굉장히 늦게 도착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축 그려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위로 볼록 긴 2차 함수를 그려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K값을 기준해서 사실 제가 그리는 지금 이 개형은 위험합니다. K라는 녀석은 얘를 기준으로 조금씩 왼쪽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왼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축은 이렇게 그려놓고 K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K가 이쯤 있게 되면 K 플러스 1이 이쯤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 감소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K는 뭐 이런 애는 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참수의 의미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얘가 K에서 정점을 찍고 줄어든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일반항으로 얘는 여기까지가 양수였을 거고요. 혹은 0도 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K 플러스 1항부터는 100% 음수여서 뚝 하고 떨어질 거다. 절대로 뭐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0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녀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가 무엇이냐라는 걸 일단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의 합이 일단 얼마다 100이다 라는 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표현 A8항과 A5항이 마이너스 4분의 5다 라는 뜻은요.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5항이 양수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8항으로 갈수록 이제 부호성 자체가 저렇게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요. 확인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을 집어넣은 녀석을 몇 배 할 거고요. 5배 할 거고요. 8항을 집어넣은 녀석을 4배 하시면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녀석을 오히려 이렇게 요 길이 자체는 얼마로 제가 4x라고 둘까요? 4x. 그 다음에 8을 집어넣은 녀석은 그쵸 5x라고 두시면 길이 성분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호까지 이제 처리하시면 마이너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8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이렇게 살짝 연결을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치워졌어. 이렇게 연결하시면 네, 몇 번까지 가는데 이렇게 5, 6, 7까지 가면서 8, 세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9x만큼을 다운시켜야 되니까 한 번에 몇 x씩? 그렇죠. 3x씩 다운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 아까 보였던 5항 양수, 6항 양수, 7항만 음수라는 상황이 보이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6항까지가 0보다 큰 부호를 갖는다라는 걸 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6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되셨습니까? 6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지금 표현한 x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얘 x였겠죠? 4x였겠죠? 그러면 6항은 x고요. 5항은 4x고요. 계속 3x씩 올라가시면 첫째 항은 얼마였을까요? 얼마요? 대답해봐. 16x가 됐을까요? 따라서 저 6항까지의 합은요. 2분의 그쵸? 6 그다음에 x 더하기 16x는 102. 따라서 약분할 걸 최다 약분하고 가겠습니다. 34, 17x는 34, x는 2였네요.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 항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항은 13x였겠죠. 그래서 x는 2였으니까 집어넣으시면 26 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왜 합의 식을 이차함수로 원점을 지나는 위로 블록을 그리고 있는지, 일반항에 대한 식을 직선으로 왜 표현하고 있는지 진짜 잘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아니면 고3 때는 물론이고 2학년 내신에서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공식만 받아들여서는 현재 수학에서는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가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네, 유리컵을 쌓아놨대요.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쭉 쌓았습니다. 그때 3분의 2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 여기가 3분의 2A,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양은 3분의 1A였겠네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 3개의 컵을 쌓아놓은 게 20이다 라는 걸 알려주었으니까 여기가 3분의 4A, 3분의 5A가 20이다. 따라서 A는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겠네요. 그치? 그럼 이제 6개를 쌓았다 라고 했으니 이거는 무슨 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쌓았으니까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냥 3분의 1 A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A에다가 공차 3분의 1A만큼이 5번 늘어난 상황이고요. 처음부터 그냥 3분의 5A가 필요했네요. 그래서 12 더하기 20 하시면 32번입니다. 다음 높이가 서로 같은 원판 나무통을 위에 올려서 착착 쌓는데요. 그래서 전체 높이를 HN이라고 할 때 이 높이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맞니? 예, 그러면 주어진 녀석이 등차 수열인데 띄엄띄엄 있네요. 확인을 해봤더니 5항과 25항을 더하면 항수를 더한 거예요. 30. 마찬가지로 13과 17을 더했어도 30.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선형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대칭수들을 보면 중항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15항의 2배를 두 번 했으니까 4배 오시면 될 거고요. 6, 4, 24. 딱 생각만 잘 하시면 4점짜리도 예전에는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24번 문제 볼게요. 네, 24번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녀석인데요. 규칙만 잘 찾으시면 되고 일단 관계성 자체는 등차냐 등비냐 혹은 등차도 연속된 등차냐 홀수 짝수 항들이 갈라지는 녀석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쉽게 풀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원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을
예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래프를 차분하게 그리시면서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디까지 0부터 음수 부분도 필요한 상황이죠. 0부터 2까지는 여기 1 지나고요. 2 지날 때에는 2의 2승 4라는 걸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 조건에 의해서 뭐 대칭이 되고, 그렇죠. y축 대칭이 되고, 이걸 이제 사실상 더 뭐라고 해야 돼? 뭐 좀 더 가파르게 그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주기성 얼마이게끔 복붙하여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붙여. 붙여놨어요. 이제 얘를 복사, 이렇게 붙여넣기, 붙이기, 붙이기. 네, 그리고 나서 구간들만 다시 한번 더 써드리면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플러스 6 정도 되는 사실 사용은 지수함수를 했지만 그림의 개형이 마치 이차함수 우리가 풀었던 녀석들처럼 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세점 2,0은 요 1과 4보다 어디 좀 여기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2n,4 2n,4 그럼 n이 1일 때는 2,4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어디? 대칭이니까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녀석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얼마로 나오겠어요? 2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개짜리도 맞출 수 있는지 보셔야 되죠. 이제 2 집어넣으시면 4,4 여기 경계점이 아니라 여기 허공에 떼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2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고 있는 녀석들을 2배 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 가져오시고, 그런데 지금 당연히 삼각형에서 이렇게 밑변이 그려질 테니까 여기 우측에 있는 녀석의 2배여서 지금 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개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요. 뭐예요? 그쵸? 이렇게 짝수. 그러니까 요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런 경계들이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만나버리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지금 8. 이게 공차를 따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왠지 홀짝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 항은 얼마로? 2로 잘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항은 얼마로? 6으로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셋째 항을 구하실 때에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8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에는 4개씩 늘어나나? 라고 생각했는데 2개씩 늘어나나? 규칙이 없단 말이야. 그럴 때 홀짝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6씩 늘어났으면 만약에 이제 네 번째 항이 12가 되면 땡큐 하겠네요. 여기만 쫙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왔네요. 확인이 되십니까? 삼각형을 그려줄 거고 4를 집어넣으시면 8이 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들 살피시면서 갔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그림이 있을 테니까 잘 세워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6 됐습니까? 그걸 2배 하시면 12 아싸 6 이렇게 나왔네요. 따라서 홀수항들은 홀수항끼리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2k-1은 6k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2 나오게끔 마이너스 4 해주시면 될 거고요. 짝수항은 짝수항끼리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항은 홀수항에서 5 집어넣으셔서 26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항은 여기다 5 집어넣으셔서 30 더해 주시면 56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 x가 0보다 큰 부분들을 구하셔서 곱하기 2배 할 건데 중요한 건 여기 라인도 그 개수를 꼭 세셔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 잘 안 되시면 꼭 다시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25번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도 끊임없이 내신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상황들을 보시죠.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원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요 P라는 점이 어디에서 시작하였다? 예, 2,0에서 시작하였다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게 반지름이 얼마인 녀석과 루트 2인 녀석과 접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엔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게 수직 이런 상황들로 1대1대 루트 2라는 비율들을 끊임없이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닐 수 있고요. 네, 그 상태에서 요 점을 기준해서 삼각형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쵸? OQA, OPQ, 그 다음에 OBP. 그래서 제가 테두리를 긋게 되면 여기가 OAQ, OPQ, OPB 이렇게.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대요? 네,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근데 S1과 S2, S3 어떤 관계가 있죠? 그렇죠. S1과 S2를 더하면 S3가 될 거고요. S2의 2배는 S1 더하기 S3와 같을 겁니다. 따라서 S1과 S3 또는 한 문자로 다 처리가 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시면 누구와 누구의 길이 B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 이걸로 볼게요. S3는 2S2-S1입니다. 그러면 S2는 2배한 S1이어서 얘가 1대 2다라는 녀석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녀석 1대2 내분점입니다. 그럼 여기가 2이니까 3등분 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한 것 중에 한 조각이다 보니 여기가 당연히 3분의 2,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y도 3등분 한 것 중에 2배니까 3분의 4 이렇게 올 겁니다. k는 기울기일 뿐이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약분하시면 2 나왔습니다. 100배 하시면 정답은 200이겠네요.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기의 수학적인 상황들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는 문제에서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요. 넓이를. 그 넓이를 일일이 어떤 문자를 통해서 구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이게 넓이가 이러하다면 등차 수열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S1이랑 S2라는 문자로 대체되는 거냐 아니면 막 지금 K나 E 요런 뭐 숫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진짜 넓이를 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현재 수학적 위치를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학에서 들어가는 조건들은 당연히 직접 사용하셔야 되는 조건들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내가 조금 더 개념화시켜 가지고 혹은 뭔가 용해된 느낌의 풀이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너무 원초적인 풀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등비 수열 하기 전에 끊어갔겠습니다.